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서면 질의를 해주시고 마지막 또 복지부 국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4대 중증 질환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말씀이 좀 나와서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 새누리당의 공약, 이제 새 정부의 정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물론 형평성 문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어떤 특정 질환을 택해서 할 거냐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새 정부의 공약이 그런 철학에서 이 중증 질환을 택했다는 것은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4대 중증 질환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성 질환인데 이것이 이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55%다, 61%다, 70%다 얘기를 하는 거는 몇 년도 기준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 할 때 아마 55% 기준으로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뭐 70%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질환들인 거죠. 고액 진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택을 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대퇴골절도 있고 폐혈증도 있는데 왜 그것만 주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 중에서 빈도수가 많으니까 수준이 많이 잡힌 거죠. 그래서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잡힌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면서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약으로 잡힌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고액 진료비, 아까 말한 대퇴골절이라든가 폐혈증 같은 고액 진료비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그 상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조금 변형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넘을 때 소득에 따라서 그 위의 것을 부담을 해줬는데 하위를 120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의료급여 수준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화됐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문제가 있는 고액 의료비를 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펴나갈 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초음파, 내년에는 MRI와 항암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및 치료대, 그 다음에는 이제 항암제에 필요한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기에는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만 그 약제와 그 검사를 급여화하는 거지만 그 종류가 일단 급여화되면 타당성과 비용 효과면을 검토를 해서 다른 질환에도 확대해주면 그게 형평성이 확대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특정 질환을 택했지만 원래 보장성을 강화할 때 일반적으로 질환을 택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어떤 특정 검사나 특정 약제를 택해서 이 검사나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누구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질환과 형평성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형을 다른 질환에도 조금씩 적용하는 게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장성이 62.4%잖아요. 근데 보험료율이 5.8%잖아요. 근데 보장성 확대 이제 80%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장성이 60%인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6%, 뭐 보장성이 선진국이 82%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보험률이 8%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성을 높인다는 얘기를 할 때는 보험료율이 함께 상승되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에게 보장성을 높이려면 무조건적으로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설득과 좋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보험료를 높일 때 자기가 불평등하게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그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소득 기반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보험료율도 올리고 보장성 강화도 더 요구에 맞춰서 하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금년 말까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에는 좀 사회적인 공론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을 반영해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